안녕하십니까. 일과영득 최영득 원장입니다. 과학 영재 발굴 육성 전략 수립, 이 어려운 타이틀의 정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거보다는 오늘의 뉴스, 미래형 영재학교가 2개 신설되더라. 하나는 충북, 하나는 광주가 더 눈에 띄อง들어왔을 겁니다. 물론 2027학년도지만요. 결과적으로 이 전략 수립이 영재원, 과학고, 영재학교를 가는데 어떠한 장점, 그리고 그 미래 전략으로 우리 친구가 성장하고 이공계 인재로서의 뛰어난 그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어떠한 장점이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과학 영재 발굴 육성 전략이라는 정책으로서 제4차에 거쳐서 진행된 네 번째 정책이고요.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진행되는 내용들인데요. 솔직히 이 내용들의 한 80% 정도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재교육원, 영재학교, 과학고가 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대입에 좋은 거야 라고 하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이공계 인재가 된다면 우리 친구들이 받을 혜택들이 엄청 많어가 더 많은 내용인데요.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요. 오늘은 입시에 도움이 되는지 부분을 안내 드릴 거예요. 어떻게 제가 자료를 추질까 생각했더니요. 사실 제가 내용을 추진 것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블로그에 요 한 장표가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영재학교 학생 조기 진학 곤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한가영에서 이제부터 과기원과 연결해서 조기 진학 트랙을 시범 연결하겠다는 것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태까지 일반고와 과학고 같은 경우에서는 과기원의 과학영재 선발을 통해서 조기 진학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올라가서 빠른 시간 동안 고등학교에서 생활은 가능했지만 영재학교는 결국 3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야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풀고 영재학교에서도 조금 더 빨리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해서 정말로 이 코스가 우리 영재들을 조기 발굴하는 코스로 만들 거야 라는 멋있는 포맷을 만들어 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영재교육 이력이 학생부에 미반영 되어 있는데 영재교육 이력 기재 보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때문에 지금 부모님들이 눈이 동글동글 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영재교육원을 가는 게 고입할 때 좋은 거야? 영재교육원을 가는 게 대입할 때 좋은 거야? 이게 기록이 원래 학생부 기재령에 삭제된다고 했는데 이제 보인다는 거지?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내용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 학교에서 현재는 학생부에 영재교육 이력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부에요. 그런데 기록은 되지만 대입에 올라가거나 고입에 올라갈 때 사라지는 거죠. 유일하게 영재학교를 갈 때에는 초등학교 영재교육원 이력과 중학교 영재교육원 이력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는데요. 그것도 지원 영재학교마다 다릅니다. 결과적으로는 학생부에 모두 기재가 되지만 올라갈 때 적혀지지 않는, 즉 미반영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모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영재교육진흥법상 영재교육원 기록은 작성되지만 영재교육원에서 어떤 내용을 하는지는 작성이 안 돼요. 그래서 영재교육에서 한 내용들을 우리 학교 측에 보내줄 테니 이 내용을 학생부에 실어주세요 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부분이 입시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명칭만 써있던, 활동 내용까지 써있던 전부 미반영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이후에 정책이 개선되는 걸 봐야 될 텐데요. 사실 우리가 대입 정책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재 교육하고 발매형 영재 기록은 미반영이 3년 동안 되는 게 거의 확실시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제 미지수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영재 교육 이력을 더 보여주도록 만드는 건 무엇인데? 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제 영재학교에서 영재학교 친구들이 영재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올림피아드 수상을 한다면 이 내용을 4대 과학기술원,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스트 이하 3개 학교에 지원할 때에는 모두 볼 수 있도록 오픈시켜준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재학교 하는 친구들, 영재교육원 간 거, 과학고 간 게 일반 대학교로 갈 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재학교에 간 친구들이 앞으로의 코스를 밟는데 훨씬 더 좋을 수 있도록 자기의 스펙을 살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요. 우수성 중심의 과학 영재 창의 연구 평가 시상인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R&D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들을 만들어주고 더 장려하겠다 정도의 내용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요거 눈에 들어오셨죠? 보시죠. 8개 영재학교가 현재 있는데 미래형 과학 영재학교를 2개 더 신설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의 장소는 어디냐? 2군데인데요. 하나는 카이스트 부설로 충북에, 카이스트는 대전에 있는데
왜 충북이라고 표시했을까? 네, 지금 카이스트에서 네, 충북 오송역 근처에 더 추가적으로 네, 학교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영재학교를 한 개 더 지을 예정인 거고요. 두 번째로요. 지스트 옆에 지스트 부설을 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광주과학고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개설되고 나면 광주과학고와 광주영재학교를 정확하게 구분짓는 현상이 일어나서 10개가 되는 게 아니라 9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